가장 눈부신 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운이 좋은 날이 언제였나요? 여기 평생 먹을 복이라고는 없던 한 소녀가 인생 최고의 횡재를 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이 가련한 소녀는 가장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괴짝에 담긴 산송장 하나를 통째로 주었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어느 깊은 산골, 이름도 없이 떠돌이라 불리던 13살 소녀 버드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역병으로 일찍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산에서 도토리나 줍고 사는 아이였죠. 찬바람이 뼈를 깎는 동짓달 어느 날 버드리는 땔감을 구하려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기묘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눈 덮인 절벽 아래 고급스러운 자개 괴짝 하나가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우와, 보물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괴짝을 연 버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피칠갑이 된 채 눈을 감고 있는 한 사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 위에는 잔인하게도 검은 헝겊이 묶여 있었고 그 헝겊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죠. 누가 봐도 살해당해 버려진 시체였습니다. 버드리는 겁이 나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려 다오. 갈라진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버려진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저런 걸 거두면 화를 입는다라고요. 하지만 버드리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버려진 존재라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알겠어? 버드리는 제 몸보다 2배는 큰 사내를 칠렁쿨로 엮은 썰매에 싣고 피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이 다 까지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도착해 사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던 버드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내의 온몸은 칼자국 투성이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허리춤에는 다 낡은 천에 감싸인 기이한 형상의 검 한 자루가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저 평범한 선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눈먼 사내를 죽이지도 않고 괴짝에 넣어 산산조각 난 채로 버려두었을까요? 가장 가난한 소녀가 주운 가장 위험한 보물, 이 산송장 무사가 눈을 뜨는 순간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두막의 아궁이 불이 자작자작 타오르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산에 청검이라 불리던 무사 백운이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검은 헝겊에 가려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뿐이었죠. 백운은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의 기색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꼬마야, 내 검은 어디 있느냐? 차가운 목소리에 버드리는 움찔하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벽장 안에 숨겨뒀어요. 아저씨를 버린 사람들이 다시 올까 봐서요. 백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은 제국 최고의 살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3살 계집아이가 자신을 끌고 산을 내려와 목숨을 구했다니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늘의 배려인가? 백운은 그날부터 오두막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독이 든 칼날의 베인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고 무엇보다 두 눈은 영영빛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좌절할 법도 했지만 백운은 달랐습니다. 그는 버드리에게 기묘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라,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세어보아라. 바람이 동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피부로 느껴보란 말이다. 버드리는 의아했습니다. 아저씨, 그런 거래서 뭐해요? 배고픈데 도토리나 줍는 게 낫지. 백운은 희미하게 웃으며 버드리의 손에 나뭇가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진실이 있지.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마. 그렇게 눈먼 무사는 고아 소녀에게 검술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버드리가 주워온 소문 때문이었죠. 아저씨, 장터에 이상한 방이 붙었어요. 눈먼 대역죄인을 잡아오면 황금 100냥을 준대요. 근데 그 방을 붙인 사람이 이 마을 사또의 처남인 마필이라는 사람이라던데요. 백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필, 그는 백운의 가장 믿음직한 부관이자 그를 배신하고
눈을 찌른 장본인이었습니다. 원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백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눈먼 칼을 갈아 복수의 길을 열 것인가. 복수의 서막, 소리 없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다 백운은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동작은 더욱 정교해졌고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는 번개와 같았죠. 버들이는 그런 백운을 보며 저녁마다 약초를 다려 바쳤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폐를 보호하는 도라지와 기력을 보하는 산삼뿌리를 정성껏 다렸죠. 아저씨, 이거 마셔요. 아저씨가 건강해져야 나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백운은 버들이가 건넨 쓴 약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버들아, 너는 왜 나를 구했느냐? 내 몸에선 피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밖에 나지 않을 텐데. 버들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산에 버려진 도토리 같았거든요. 아저씨를 그냥 두면 내가 나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백운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권력을 위해 칼을 휘둘렀던 그에게 이 아이의 순수한 진심은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 근처에 낯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필이 보낸 추격대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운은 버들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들아,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말거라. 그리고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세상을 보란 말이다.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대여섯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이 눈먼 송장놈, 여기까지 숨어 있었느냐? 그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순간 백운의 손에 쥐어있던 낡은 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칙-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백운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기의 흐름과 적들의 숨소리만으로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죠. 순식간에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백운은 그들의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옷자락에 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백운은 살아남은 한 명을 돌려보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마필에게 전해라. 내가 뺏어간 내 눈 대신 내 놈의 심장을 가져가러 가겠노라고. 이제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버들이와 백운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마필의 거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입, 화려한 연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필이 사또의 처남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커다란 저택에서 연회를 열었기 때문이죠. 백운과 버들이는 남루한 묘기꾼 부녀로 변장하고 저택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버들이는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백운은 옆에서 가야금을 뜯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 눈먼 양반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취객들이 던져주는 동전 소리가 백운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신경은 온통 저택 깊숙한 곳 마필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필은 기생들을 끼고 앉아 거들먹거리며 말하고 있었죠. 백운 그놈은 이제 산짐승밥이 되었을 게다. 내가 직접 그놈의 눈을 뽑아 절벽 아래로 던졌으니까 말이야. 이제 이 땅의 모든 상권은 내 손에 있다. 버들이는 마당에서 춤을 추며 마필의 그 추악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아저씨를 저렇게 만든 원수구나. 버들이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연애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백운이 가야금줄을 강하게 튕겼습니다. 덱마이너스 소리가 저택 안을 공명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백운이 버들이에게 보낸 신호였습니다. 버들이는 미리 준비한 연막탄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가루를 화로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백운은 가야금 속에서 숨겨두었던 명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마필, 주인을 몰라보는 개가 너무 오래 짖었구나. 백운의 목소리에 마필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냐? 설마 백운? 연기 속에서 걸어나오는 눈먼 무사의 기백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귀신과 같았습니다. 마필은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둘렀지만 백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자를 압도하는 기이한 광경. 하지만 마필은 비겁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버들이를 발견하고 칼끝을 소녀의 목으로 돌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따버리겠다. 마필의 칼날이 버들이의 가느다란 목에 닿았습니다. 백운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에게 버들이의 위치는 오직 숨소리와 방울 소리로만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란스러운 비명과 연기 때문에
감각이 흐려지고 있었죠. 하하, 대단한 배군께서 고작 이런 똥개 같은 년 때문에 칼을 멈추다니. 마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버드리를 끌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칼 버려, 아니면 당장 이 아이의 목을 긋겠다. 배군의 칼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배군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버드리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배군이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공포에 떨지 마라. 내가 떨면 소리가 흐려진다. 마음을 비우고 바람의 길을 알려다오. 버드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내 방울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아저씨 정면 5걸음, 마필의 심장은 내 방울 바로 뒤에 있어요. 버드리는 제 팔목에 찬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그 맑은 소리는 혼란스러운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배군의 귀에 꽂혔습니다. 배군의 눈먼 감각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발등으로 떨어진 칼을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서걱 마이너스 간결한 소리와 함께 마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군의 칼날은 버드리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고 마필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마필은 버드리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배군은 버드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늦었구나. 버드리는 배군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내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필의 호위 무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배군과 버드리는 포위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거대한 저택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명예, 권력을 버리고 삶을 얻다. 현감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마필은 배군의 칼에 제압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배군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배군은 끝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죽여라, 차라리 죽여. 마필이 소리쳤지만 배군은 담담하게 칼을 거두었습니다. 내 놈을 죽이는데 내 칼을 더럽히지 않겠다. 너는 이제 평생을 눈먼 자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뺏은 재산과 명예가 어떻게 내 목을 조르는지 지켜봐라. 현감 초이의 아버지와 같은 정의로운 인물 설정은 배군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국의 충신이었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숙청당했다는 사실을요. 현감은 배군에게 다시 복직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르신, 황제께서도 당신의 결백을 아셨습니다. 다시 수도로 가셔서 예전의 지위를 되찾으시지요. 하지만 배군은 버드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도의 화려한 궁궐보다 이 아이가 차려주는 도토리죽 한 그릇이 더 답니다. 저는 이제 청검이 아니라 그저 버드리의 눈먼 아저씨로 살고 싶군요. 배군은 마필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만 받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버드리와 함께 다시 그 깊은 산골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시대의 생존법.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군과 버드리의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배군은 눈을 잃었지만 세상의 본질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면 마필은 눈을 가졌지만 탐욕에 가려 자신의 파멸을 보지 못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차트의 숫자, 남들의 화려한 SNS, 눈앞의 이익.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삽니다. 하지만 진짜 부와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먼 무사배군과 고아 소녀 버드리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나요? 가장 어두운 괴짝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 할 때, 혹은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믿어주는 따뜻한 손길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